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어느덧 10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형주 위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중간중간에 종목, 그리고 업종 수급 부분, 중간중간에 이제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에 관심 종목 해드리니까, 이게 마지막만 보시거나 아니면은 너무 재미없다라는 댓글들을 또 달아주셔서 저도 조금씩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의 방송 제가 2018년 11월 22일부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1년이 조금 덜 됐고 약 11개월 정도 방송을 하면서 뭐 꾸준하게 방송을 했었죠. 거의 뭐 하루에 하나 정도 1년 동안 250개를 올렸으니까. 그래서 꾸준히 이제 구독자분들이 증가하는 100명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00명 안 되는 차트네요. 여기 보시면 하루에 뭐 100분, 많게는 50분, 적게는 50분 뭐 이렇게 쭉 늘다가 제가 한 9월 달에 좀 쉬었죠. 방송을 좀 쉬고. 그리고 주말 동안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5시간 동안 HLB 준비해서 올리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이제 관심을 받았어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엄청 부담스럽고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또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하신 분들이 또 안 좋은 글들도 많이 남겨두셔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17,000명 정도의 이제 구독자분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700명이고요. 거의 또 오늘 일요일은 300명 가까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명이 하루 만에 늘었어요. 뭐 꼬박 24시간 만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얼떨떨합니다. 그래서 좋게 봐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일단 저의 의도도 사실 HLB가 폭락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쓴 게 아니라 이제 조심하자. 11만 원에 매도 의견을 냈던 게 아니라 11만 원에 매수 의견을 냈다가 이제 16만 원 상 치고 나서 저는 먼저 나가겠다. 참고하시라라는 의미로 드렸던 부분이니까 폭락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같이 이제 서로 파트너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도 다음 주에 개인적으로도 단타하면서 시장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 그리고 보유하지 않으신 분 같이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우리 주식하면서 사실 이런 큰 장이 몇 번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이 관심들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실 더 부담스러워요. 자, 어느덧 우리 제가 이거 10월 장 시작하면서 보내드렸던 표입니다. 이제 이 고용 지표부터 시작해서 중요 지표들, 중국이 이제 휴장하는 부분, 그리고 베이지북 있죠. 연준의 베이지북. 이 베이지북이 이 30날에 29일, 30일에 되어 있는 FOMC의 가이드 역할을 한다 하면서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드렸었고 중간중간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방송 시작할 때 10월달 방송 시작할 때 이제 기대할 언덕이 많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시장을 봐도 될 것 같다라는 논리로 많은 이벤트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이제 11월이고 날씨도 갑자기 쌀쌀해졌고 증시는 좀 뜨거워야 될 텐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이벤트인 FOMC 연준이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일본의 BOJ도 있고 어쨌든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과 일본 어떤 뭐 좋게 나오면은 나쁠 것은 없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FOMC 회의부터 이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이렇게 다시 이 표를 꺼내고 보니까. 자, 큰 이벤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OMC입니다. 어쨌든 이제 FOMC 금리 인하는 뭐 차트를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하고 또 왜냐하면 통화가 제일 먼저 움직이잖아요. 환율도 마찬가지고. 지수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후행합니다. 지수는 원래는 다른 모든 차트에 있어서는 지수가 선행하는데 통화나 금리 채권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08년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였고 어느 정도 그 이제 미국 경기가 안정되고 나서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로 가다가 2018년 금융위기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이제 2019년 들어서 금리를 3번 더 인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62년 동안의 이제 금리 차트고요. 미국도 20%까지 금리를 줬던 시절이 있었네요. 그리고 뭐 꾸준히 5% 정도 유지하다가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 그리고 29일 그리고 30일 FOMC를 앞두고 이제 1.5%에서 1.75%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FOMC는 다들 아시겠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1년에 8번 진행합니다. 그래서 6주마다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0월 말이기 때문에 이제 11월부터 6주 후를 계산을 한다면 12월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내에 금리를 4번 인하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작년 방송할 때 이제 이번 연도에는 금리 인하 4번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11월 달에 폭락할 때도 우리 금리 인하 이슈 있으니까 장 좋게 보자라는 부분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세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99.9%, 99.99%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큰 매크로들은 애널리스트들이 정말 잘 분석을 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하는 일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는 일이 이런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통합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재가공 그리고 저의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색안경 끼고 안 보셔도 돼요. 제 의견보다도 이렇게 잘 정리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보면 일단 29일 그리고 30일인데 일단 FOMC 금리 인하를 발표할 때 성명서를 먼저 발표합니다. 영어로 쭉 써놓은 성명서를 발표를 블룸버그 통해서 딱 합니다. 그 블룸버그라는 단말기가 따로 있어요. 우리 뭐 웹사이트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 블룸버그 단말기를 통해서 금리에 관련된 성명서가 딱 뜹니다. 그러면 빠르게 해석해서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지만 이미 지수나 통화나 뭐 다 반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새벽 3시 반쯤에 이제 연준 의장께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번에는 금리 인하 했다. 금리 인하의 배경은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 아니면 혹은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추이를 지켜보겠다라는 취지의 금리 인하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누어질 거죠. 일단 금리 인하를 한 번 했다라는 이슈는 시장에 반영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리를 3번 인하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은 경기가 매우 안 좋다, 혹은 뭐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 금리 인하 때 뭐 추이를 지켜보겠다라는 정도의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한 번 더 제공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한 번으로 끝나고 이번 연도에는 뭐 금리 인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나온다면 무조건 호재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거는 제가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잘 참고하시면 아마 어느 증권사 통틀어서, 혹은 유튜브는 당연히 할 것이고 제가 제일 잘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간이나 플로우 상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9일 30일이지만 첫 번째 날은 아무 이벤트가 없고요. 두 번째 날 새벽에 발표됩니다. 어쨌든 일단은 1차적으로 호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재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벤트는 이제 무역협상 순항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난번 중국에서는 3분기 성장률이 지표 집계 이래 최저 수준으로 기록했었죠. 그래서 중국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부분이 미국과 중국 어느 국가 하나도 뭐 성공한, 뭐라 그래야 되지? 뭐 피해를 안 본 나라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이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11월 1일 날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한번 큰 타격을 입었고, 사실 ISM 지표는 기본적으로도 제조업 지수 중요한데 이 중국 발표 이후에 나오는 지표라서 사실상 또
매우 중요한 고용지표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역협상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 다음 달 16일 날 에펙 회의에서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죠.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두 가지 큰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앞서 FOMC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런 강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무역협상관에서도 16일 날 시진핑과 나는 그 칠레에서 하는데 칠레 회의에서 웃는 모습으로 만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 큰 이벤트도 무사히 넘어갈 것 같고요. 일단 16일까지는 어쨌든 기대감이 계속 작용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벤트는 어쨌든 브렉시트입니다. 19일 날 그 표결에 일단 실패하면서 31일 날까지 브렉시트 패스트 트랙 3일 만에 브렉시트를 빠르게 진행하는 이 패스트 트랙도 반대가 표가 더 많이 나오면서 일단 중단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개월을 연장해야 되는 브렉시트 관련한 부분은 3개월 동안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는 영국 총리는 일단 브렉시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연기된 것이 거의 확실시된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고, 우리 주식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유럽 시장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GDP 비중도 서비스업에서 워낙 높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로서는 큰 악재 하나는 넘어갔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브렉시트가 나오건 안 나오건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로서는 좀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좋은 두 가지 이벤트가 FOMC와 그다음에 무역협상, 이 좋은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 브렉시트도 엄청난 파워가 있는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연기되었다는 부분, 우리로서는 좀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큰 이벤트를 정리해봤고요. 금융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시장은 제가 꼭 짚어드리는데, 금토일 쉬다 보면은 감을 잃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거 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사실. 다음 주 증시를 대비하고. 말씀드렸다시피 3천을 찍었어요. 3천 찍고, 어쨌든 사상 최고치의 거의 목전까지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앞서 보셨다시피, 비슷하게 보겠죠. 앞서 미국 금리 인하,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 세 가지 이벤트가 어떤 급락의 가능성을 연출하기에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2015년 이후로 꾸준한 상승세에서 결과적으로는 또 사상 최고치에 다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좀 부러운, 한 번도 힘든 경우가 없었어요. 사실 2019년 들어서 올라오면서는. 유럽 지수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근래 들어서 최고가 찍으면서 지금 브렉시트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를 잠식하면서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달러 인덱스는 기술적으로 조금 올랐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저점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가 문제죠, 사실. 코스피가 121선은 잘 뚫고 올라왔어요. 잘 뚫고 올라왔는데 200선에 정말 기가 막힌 2100까지 2100을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같으면은 이 121선과 200일선에서 저항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앞서 보셨던 그 추이랑 그 기본적 분석의 내용들이 너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수가 올랐을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크게 힘을 못 받는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외국인 기관 수급이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일단 지수는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는 2100을 넘고 분위기 자체는 좋은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이제 121선에서 부딪히고 있는데, 이 121선이라는 의미는 일단 여기 고점, 이게 아니라 뒤에 있나? 여기 전고점 대비해서 2019년 전고점이 770이거든요. 770.
그리고 피보나치 아시죠? 33% 정도 이제 고점 찍고 33% 정도 빼는 거 곱하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540이 나와요. 540이 나오고 일단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는데 일단 그 전체적인 흐름상 지금 바이오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탄력을 받았고 지금으로서 그리고 뭐 신라젠과 HLB 같은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들도 일단 한 몫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운송 장비 업종 그리고 뒤에 한번 내용도 보시겠지만 일단 구름대를 뚫고 올라왔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구름대를 벗어났지만 다음 빨간 구름대에서 저항까지는 한 600, 한 30 정도까지 버퍼가 있으니까 조금 강하게 베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원래 대형주에 투자하셔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코스닥이 워낙 핫하기 때문에 좋아하신 종목들은 좀 강하게 630까지는 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 위주로 일단 흐름을 잡아가면 운송장비 업종 추천드렸었죠. 다행히 저점은 잘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1545까지는 일단 안정권에 일목균형상 하단을 뚫고 올라오면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문제는 종목이죠. 현대차 12만원대 추천하고 나서 사실 저도 예의주시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어요. 다행히.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저점일 때 보시면은 지금 3분기가 이제 9월달까지 영업을 하고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3분기 실적이 그 1, 2분기 대비해서는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주가는 이미 다 반영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들은 실망 매물이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아이고 제가 순서를 잘못했네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분기별로 끊어 놓은 겁니다. 2018년 6월부터 이제 분기별로 끊어 놓은 거예요. 2019년 6월, 2019년 9월 이번 것까지. 그래서 보시면은 2018년 9월 이제 영업이익이 정말 저점을 찍었을 때, 그 다음에 영업 이제 9월이면은 보시겠어요. 보시죠. 아유, 제가 9월 차트를 안 갖고 왔네요. 아무튼 그 똑같이 실적이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부분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다음번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실적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부분, 매출 자체는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대비 기저효과 나타나는 부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송장비 업종의 이 바닥권에 있는 차트 모습을 봐서는 현대차 혹은 현대모비스, 모비스는 차트가 정말 예술이에요, 사실. 120에선 지지에 대한 신뢰도가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살 거 없다. 나는 대형주 위주로 가고 싶은데 HLB로 신라젠으로 버는 돈 가지고 대형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차로서 현대모비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차 지지선까지 있습니다. 120일 그리고 200일선까지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해봐야 이거 10%안 되거든요. 그래서 10% 하락을 보고 위로 정고점 위상으로 보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송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기아차도 보세요. 기아차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또 하루 만에 실망하신 분이 계시던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4만 원에서 추천드려서 41,650원까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트를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리고 실적과 어떤 전체적인 매크로 분위기를 보시면 저점 잡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언제 파느냐가 관건인데 기아차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실망하신 분 또 보답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현대차가 매출 컨센서스 대비해서 잘 나왔다라는 부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 영업이익보다 모두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판매 단가도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달러도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달러로도 증가하는 모습. 그래서 기아차 컨센서스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정리해드리면은 관세 전쟁 때문에 미국과 유럽, 미국과 중국에서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봤을 때는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외양 측면으로 기대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현대차 여기 똑같은 걸 또 가져왔네요.
아무튼 보시고. 자, 가장 핫한 의약품 쪽입니다. 의약품 쪽은 일단 200에선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사실상은 지금부터는 이제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보여진다고 말씀드렸죠. 저 안티 아닙니다. 저 너무 악플에 시달려가지고. 아무튼 보시면 셀트리온 추천드리는 이후로는 분위기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일목 뚫고 올라올 때부터 지금 사실 신라젠이나 신라젠이나 HLB 같은 이제 효자 종목들을 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셀트리온을 추천드렸었는데, 셀트리온 자체는 램시마이스 씨가 내년부터 이제 판매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매출 구성에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오리지널 약이 약간 인하하면서 시밀러들이 큰 어떤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 삼바 올라가는 거 보니까 셀트리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 21만원, 제가 대문짝만하게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계속해서 지켜보지만, 또 목표가라는 게 말 그대로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은 사실 200에선 위에는 조금 오버슈팅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종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시고, 손실 나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잘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기승전 HLB입니다. 정말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2천만원 들어가서 1억 버신 분이 맨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 이제 4만원대 단가 하신 분이. 아무튼 많은 성공 신화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팔아야 성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를 권유하지만, 그리고 지금 분위기상 이제 지난 금요일 날 3시 반 이후에, 3시 반까지 하락 이후에 시간에서 4% 빠지고, 정말 하나 기대할 것은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랑 그다음에 미국의 바이오 업종들이 나쁘지 않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사실 한 번만 더 튀어 올라준다면 이제 잘 파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관건입니다. 한 번 더 튀어 오르면 사실 미련 없이 매도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종목이지만 문제는 공매도거든요. 문제는 공매도예요. 이제 KMW 뒤에 보여드릴 텐데, KMW 공매도 장난 아닙니다. 아무리 우량 종목도 영업이익이 거의 뭐 100배 증가한 회사도 공매도 때문에 버틸 수가 없어요. 일단 월요일 날은 공매도 금지 적용되긴 했지만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사줄 사람이 있을지. 그래서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정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한번 튀어올랐을 때 매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1만원 되면 그때 사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공매도가 대차장고 늘어나는 게 언제든지 공매도를 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늘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추세입니다. 대차장고가요. 그래서 잘 챙겨주시고, 여러분들은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많은 프로세스 가운데 뭐 프리 NDA가 얼마나 지금 뭐 기대를 하신 분들이 많은지 잘 모르겠지만, 유튜브 방송 대충 찾아봐도 모든 부분들이 여기서 다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몇 배 간다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괜히 팔아라고 했다가 욕 많이 먹었지만, 사실상 뉴스에 팔아라는 거는 정석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늘 한 발짝 이제 뒤에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생존 기간도 높고 여러 가지 회사가 좋지만 지금 남은 일정이 아직도 멀다. 제가 뭐 안티는 아니지만 프리엔디 하고 나서 실제로 영업이익이 발생되기까지 아직 먼데, 지금 주가는 이미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파일링 되지도 않았고 뭐 뒤에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습니다. 다만 만약에 월요일 날 또 10% 이상, 20% 이상의 하락만 지속이 된다면 그때서는 사실상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상 한 달 동안 어떤 정식적으로 이 프리 NDA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이벤트, 내용이 좋더라, 혹은 뭐 좋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이슈들로 한두 번 튀어 올라준다면 이제 그때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매도 전략을 미리 세우셔야 돼요. 이게 장 휘둘리다 보면 잘 가고 있는 나의 우량주도 팔아서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많이 겪어보셨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자기만의 원칙을 잘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목표가가 온다면 바로 팔고, 목표가가 왔다고 해서 계속 갈 거라 같다는 이런 마인드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 혹시나 또 제 전 방송을 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HLB에 관련해서 이제 뒤에 방송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라젠의 단타를 치고 다음 주에 좀 재미를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목상 하단에 있어요. 하단에 있어서 진짜 말 그대로 10% 15% 빠지더라도 진짜 많이 빠져도 7,000원, 7,000원은 좀 그렇네요. 어쨌든 일목 하단까지는 보고 있는데 바이오 업종 전체가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일단은 힐릭스미스 같이 재료가 많이 나와 있는 종목보다는 당연히 신라젠은 정말 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지금 삼상을 현재로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만 정말 100% 수급으로만 신라젠 쪽에 몰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힐릭스미스는 사실 신라젠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 삼상에 대한 기대감, 삼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 뭐 앞으로 매출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지만 수급적으로는 좀 무거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힐릭스미스는 일단 판단하기에는 제가 신라젠이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만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방송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종목이 너무 많은데. 아무튼 전기전자 업종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뭘 갖고 오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전자 업종 가져온다라는 부분. 그래서 실리콘웍스를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있는데 실적 부분에 3분기 때 좋을 거고 4분기 때 좋을 거고 내년부터 더 좋을 겁니다. 근데 지금 수급적으로 바이오 쪽에 너무 쏠려 있어서 전반적으로 실적 우량주들이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르는 타이밍을 일단 바이오 쪽에서 한번 이제 빼줘야 되는데 일단 우량주 쪽 보시는 분들은 실리콘웍스 빠져봐야 5% 7%입니다. 위로는 많이 보고 있어요. 자, 문제 KMW입니다. 15% 빠졌지만 이 빠진 원인에 대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KMW가 빠질 만한 이슈는 없거든요. 근데 정말 대차 잔고가 미친 듯이 늘어나던 부분이 우리가 자주 보던 차트랑 비슷하죠. 결과적으로는 한번 해먹은 겁니다. 매일매일 올랐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의 관심 종목의 1순위거든요. 근데 워낙 대차 잔고 증가 속도가 무서워서 이제 차마 매수를 권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좋은 종목 못 샀기 때문에 우린 서진 시스템을 사자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걸 또 KMW 혹하신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말 그대로 공매도 때문에 빠진 거고 아직도 대차 잔고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참 또 이렇게 공매도에 한번 휘둘렸던 종목들은 개인들이 정말 정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공매도라는 이 제도는 증시 활성화 그리고 뭐 기관들의 뭐 유동성 확보 뭐 이런 부분들의 좋은 측면이라고는 하지만 개인들로서는 이렇게 이유 없이 한 방씩 두드려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KMW 빠졌다고 저것도 따라 들어가시면 100% 물려요. 이거 정말 개인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아무리 우량 종목이라도 이게 빠지고 나서 많이 빠졌네 하면서 사시면은 제가 보기엔 99.99%또 물립니다. 더 빼야지 더 싸게 사잖아요. 어쨌든 동매도가 들어왔다라는 부분 자체가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지 시스템은 덩달아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추가로 이 5G 장비주를 보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서진 시스템을 더 추천하고 있는 그런 바입니다. 서비스 업종 괜찮고요.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업종 삼총사는 일단 주요 차트에 다 몰려 있습니다. 롯데정보통신도 서비스 외국인이 일단 전기전자 업종에는 많은 매수 자금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서비스 업종으로 흘러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롯데정보통신, NC소프트 50만 원에 사고 나신 이후에 일단 룰루랄라 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장 빠질 때 이렇게 대형주 구름대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가지고 있으면 진짜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NC소프트는 11월 이후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리니지 M, 리니지 2M 그리고 매출 규모 그리고 인건비 절약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가치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야간 선물 차트를 보시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장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바이오 우리가 사랑하는 바이오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번도 하락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흐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건 아닙니다. 환율. 수급 쪽에 일단 보시면은 지난 부분에 있어서 3일 동안 외국인들이 결국 가지고 들어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환율이 1170원, 1180원 이하 할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일단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서비스 업종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놓고 봐도 결과적으로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늘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전자 업종은 삼전과 하이닉스 그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전기까지 많이 올랐지만 기본적으로 한 타임 놓치신 분들은 이제 또 두 번째 2타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 쪽 의약품도 일단은 수급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둘 다 동시에 갈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누가 이기느냐에 대해서는 전기전자 업종은 지금 들어가기에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개인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은 늘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잘 가고 있는 종목 삼전 하이닉스 팔아서 여기 들어갔을 거거든요. 여기 의약품 쪽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만의 그 주간 그리고 이익 났을 때 파는 부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빠졌다고 하지 마시고 몇몇 종목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들어오고 개인은 팔고 있는 그런 엇박자 나는 모습이고, 자, 개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은 포스코, 그 다음에 KMW, 여기 보세요. 이런다니까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전 이거 처음 봤거든요. 지금 하면서. 그리고 HLB에 들어와 있고, 헬스케어 들어와 있고, 헬스케어 하신 건 잘한 것 같은데, 금액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부분 있고, 매도 상위에는 없네요. HLB가 없어요. 매도 상위에.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전기전자 팔고, 여기 있네요. 삼전 하이닉스 다 팔고 지금 여기로 들어온 겁니다. 또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전기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다 받아갔구나. HLB는 많이 팔았구나. 참고하시죠. 외국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종목들 저도 지금 정리하면서 보고 있는 건데요. SDS 서진 시스템 여기 있네요. 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카카오 있고, 카카오도 제가 특집으로 마련해 드렸었는데 좋은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삼바 있고요. 아무튼 요 외국인들이 지금 자금을 가지고 들어올 시기입니다. 환율 낮아지고 또 환율 더 빠지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대형주, 의량주, 그다음에 업종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는 200을 뚫고 계속 올라간다라는 부분. 진짜 제일 먼저 계속해서 드렸던 저도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습니다. 패턴은 일단 욕심을 크게 안 부리시면 한 5%에서 10% 정도 먹는 거는 사실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 아모레퍼시픽 지금 중국 관련해서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만원 이후에 지금 15만원까지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120일선을 밑에서 위로 뚫고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혹시나 빠지면은 일목 그 상단에서 저항받을 가능성 체크하시고요. 자, GKL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추천드리는 그 논리도 마찬가지로 중국 관련해서 카지노 파라다이스와 묶어서 뚫고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0에선 말씀드렸었던 거고, 자, 마지막으로 토비스입니다. 토비스는 제가 이 GKL 관련해서 파라다이스하고 종목 공부하다가 발견한 종목이에요. 토비스가 이 카지노 기계 공급하는 이제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공부는 해봐야 되겠지만 수급 자체는 제일 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공부해보시고, 또 거래대금 거래량은 많지는 않지만 또 흐름 타면 이런 것들이 또 무섭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보시고요. 자, 오늘도 방송이 길어졌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워낙 많다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무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기분인데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방송으로 찾아올 테니까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